최근 대출 묻지도 청산가치. 따지지도 않고 청산가치 반영이 네. 이런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익산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서울회생법원의 보정 공고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같은 법원에서도 보정들이 이렇게 네.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을 찍었는데 수원회생법원 편을 네. 한번 준비해봤어요. 수원회생법원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실무존칙을 이제 가지고 와서 따르고 있는 회생법원이고요. 오늘 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회생법원 조직표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저도 요거 찾아봐서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단독이 27단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원이 훨씬 많아요. 지금 보니까 39개.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접수하면 39분의 1의 확률로 다른 보정을 만나게 된다. 39개의 재판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냥 여담인데 네. 사건이 수원이 훨씬 많냐? 그럼 제가 또 그것도 찾아봤어요.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서울이 더 많아요. 직관적으로 봐도 서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네요. 더. 왜 단독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보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정 이렇게 살펴보면 1번 주민등록상 직전 주소지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소명하고 임대차인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면은 그 금융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내라.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아니면 직전 거주지에 대한 거주 소유관계, 임차 여부,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수원회생법원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부채증명서랑 채권액이 상이하니까 요거는 이 채무자분의 특수한 사정인 거고, 3번 보니까 요것도 좀 특징적이에요. 7번 직전 채무 적어주고 모두 청산가치. 이거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언급한 적 있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반영해. 네, 최근 채무면 청산가치 반영해. 여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4번도 비슷한데 최근 채무 채권번호 5번인데 요것도 모두 청산가치 반영하십시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처를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서 밝혀봐라. 그러면 봐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보정이. 5번 보면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액 중 100만 원 이상 정리해서 내보십시오. 그리고 출금액 중 게임, 도박, 사치, 유흥, 낭비, 개인한테 편파 변제, 청산가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특징적으로 살펴볼게.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하나 재판부에서는 30만 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간은 다 1년이었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는 100만 원. 1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비한 경우는 반영하라는 말은 빠졌어요. 청산가치에. 그 다음에 6번 보정도 보면 신용카드 마찬가지로 직전 1년으로 나왔고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100만 원. 그래서 어디다 썼는지 이 표 양식에 따라서 정리하십시오. 표 양식은 우리가 보는 보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 마찬가지로 도박, 사치, 사용처 불분명, 특정 개인 채권자 이거는 청산가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조금 특징적인 보정이죠. 그렇네요. 채무자 보유 신용카드. 만약에 신용카드로 변호사 법무사 비용 긁었으면 이것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이런 보정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몇몇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 갖고 계시면 그걸로 긁으시면 사실상 개인회생 공짜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카드사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채무자 소득 관련한 이런 자료 내라는 보정도 나오고, 추가 생계비, 주거비를 냈더니 웬만하면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게 이런 거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해서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본 생계비에 이미 주거비 포함되어 있는데 빼라. 항상 이 훈계조로 검소하게 살아야지 개인회생 하는데,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생계비? 네. 이게 정신 못 차렸구만.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잘 다투거나 회생위원한테 이제 잘 읍수로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보정의 양이 그래도 꽤 간단한 편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정을 이렇게 받고 두 번째 보정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보정에 봤던 것과 특징적으로 수원은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등록상 직전 주소지
해서 권리관계 소명하고 네. 반환받은 보증금 어디다 썼는지 내봐라. 당신은 저기 충청북도에서 올라왔네. 이거 왜 물어볼까요? 근데 뭐 서울도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보증금이나 직전 주거지에 대한 그 매매 대금 같은 거는 반드시 확인해라 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회생위원 판단에 따라서 보는데 그게 있는 것 같고 2024년 이거는 이제 최근 대출이고 25년도 접수된 사건이니까 24년 이후 그러니까 1년이죠.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최근 부채에 대해서 대출 사용의 사용처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십시오. 아까는 최근 대출 반영하세요인데 여기는 반영하세요는 아니고 아니죠. 네. 일단 사용처 정리하세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금융자료 없거나 소명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뭐 증여, 게임, 도박, 사치, 과도한 유흥, 사용처 불분명,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보험 해약 환급금 확인서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주식 코인 관련해서 금융거래처 운영 사이트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조회해서 갖고 있으면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그러니까 손실액은 반영하지 않는 거고 현재 갖고 있는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반영하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개인회생 여기는 소득 관련해서 뭐 재직증명서나 뭐 급여명세서 같은 건 이제 내봐라. 이런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 간명하네요. 보정도 그렇고 지금도 보정도 그렇고 그래도 보정이 간명하게 나오는 편이죠. 수어는 상대적으로 좀 간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6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정 권고를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거랑 또 똑같죠? 똑같죠. 주민등록상 네. 직전 주소지, 뭐 권리관계 소명하십시오. 그리고 보증금 반환받았으면 어디다 냈는지 쓰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이 의뢰인분의 특수한 사정인데 그러네요. 네. 2022년도에 과거에 개인회생 했던 거 관련 자료 내봐라 인 거고 세무자 금융정보에서 과거 1년이에요. 그렇죠? 과거 1년 동안 100만 원, 네, 표로 내봐라. 뭐 증여, 대여금, 도박, 별풍선, 게임, 사치, 유흥비, 불분명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드도 1년이고 1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십시오. 이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배달 일을 하시나 보네요. 배달 내역 내십시오. 세 가지 우리가 보정 권고를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명하게 나오는 편이죠. 간명하고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죠? 네. 1년에 1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다 다른 재판부 거를 가져왔는데 특징적으로 세 개 다 직전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뭐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이한 이유 밝히시고 거주관계 소유냐 전세냐 임차냐 소명하십시오.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보정호 안내드린 것 중에 최근 1년으로 찍어줬는데 200만 원입니다. 요거 보면 아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죠? 재판부겠구나 느낌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계좌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 거래된 거에 대해서만 소명하라. 카드 마찬가지로 최근 1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재판부. 그래서 이거 보정 처리하기도 네. 평이하죠. 이렇게 네. 되면은. 만약 금융자료가 없거나 소명이 안 되는 경우 뭐 친인척에 대한 증여, 대여, 게임, 도박, 사치, 과도한 유흥비는 반영하십시오. 당연히 이런 정도 보정이면은 주식 코인은 반영하라고 안 하겠죠. 24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최근 부채에 대해서도 뭐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오. 표로 작성해서 설명하라는 보정이 나왔고 요거는 이 채무자분의 특수한 사정인데 30번 개인 채무 관련해서 부채증명서라든지 내용증을 발송한 자료 그러니까 채권에 관한 거 내봐라는데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1차 보정이 그러네요. 나오는 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정서 제출하기 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십시오. 뭐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첨부 자료의 순서나 어떻게 출력할 건지에 대해 좀 깐깐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관련해서도 뭐 이런 거 이제 내라는 게 나왔고 채권자 목록 뭐 누락된 거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뭐 이제 이분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폐지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분양권 관련한 이제 보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행거래내역서 중 200만 원, 예, 도표로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도 200만 원으로 나왔고 네. 배우자 계좌로 300만 원 이상 연체된 내역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배우자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활비 준 것 중에 300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준 게 있으면 빼돌리거나
이제 명의를 돌려놓거나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 1월 이후, 이것도 최근 1년이죠. 네. 그에 대한 금융 자료 제출하고, 제출하고. 만약에 주식 코인에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 거래 내역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초인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하십시오. 소명해라. 코인의 경우에는 단액 자료, 주식의 경우에는 손익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정리하세요. 예시를 줬고, 그다음에 변제 기획안은 이렇게 뭐 반영하십시오인데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보정도 간명해요. 네, 그러니까 수원은 전반적으로 1차 보정은 굉장히 간명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6번째인데 이건 25년도 접수한 사건인데 여기는 처음으로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니까 최근 2년이 나왔어요. 모든 신용카드 100만 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00만 원 요런 표 양식에 따라서 정리하라 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채무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아래표 양식을 주면서 이런 표 양식대로 정리하십시오.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그 중에 퇴직금이면 2분의 1을 반영해라. 그래서 근데 퇴직연금은 반영할 필요 없다.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나오고 더 이상은 이제 보정 내용이 아닙니다. 유의사항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원회생법원은 타 법원 대비 1차 보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편이 많다.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 채무의 어떤 기준 금액도 높은 편이라고 좀 보이네요. 근데 다만 몇몇 재판부별로 특징적으로 수원회생법원은 최근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산가치 반영해 이런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용처를 잘 소명을 해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최근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재판부만 피하면 되겠다. 39분의 뭐 한 5 정도로 39분의 5 걸릴 확률이 정도 나빠질 있다고 확률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39분의 5 확률의 뽑기 결과는 첫 보정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사실 이제 보정만 보게 되면은 서울회생법원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1차 보정만 요런 거고 네. 2차 보정, 3차 보정 넘어가면서 보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을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속당할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접수하면 도대체 뭘 확인하냐 이거를 제일 궁금하시니까 주로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회생법원을 위주로 어떤 보정의 내용들을 재판부별로 다 각기 다른 재판부이고 전부 25년도 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기조 자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법원으로 부산회생법원 좋습니다. 경남 지역의 왕이시죠. 부산회생법원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오늘 영상 뭐 수원회생법원에서 내 이제 개인회생 진행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